괴물, 나를 조정하는 내 안의 또 다른 나. 매일 아침 정신과 몸을 깨우기 위해 묵상을 하듯 달리기를 한다. 사실 묵상과 달리기는 별개가 아니다. 묵상이 달리기고 달리기가 묵상이다. 새로운 하루를 신나게 살기 위한 통과 의례다. 숨이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상황에 이르면 잠시 속도를 늦추며 숨을 고른다. 그러고 나면 마음속 누군가가 내게 말을 걸어온다. 다시 달려. 그 소리에 나는 다시 달리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또 다시 한계에 이르면 멈춰 서고 다시 달리고를 반복하는 것이 나의 조깅 의례다. 묵상을 할 때도 달리기를 할 때도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순간순간 나를 주저앉히는 괴물이다. 이 괴물은 내게 패배의 쓰라림을 안겨준다. 이 괴물은 바로 내 안에서 나를 조정하는 또 다른 나다. 괴물을 뜻하는 영어 몬스터는 괴물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한다. 몬스터란 한쪽과 다른 한쪽을 구분하는 경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존재를 뜻한다. 마음속 몬스터는 익숙하고 게으른 과거로 돌아가라고 끊임없이 나를 유혹한다. 사람들은 이 경계에서 쉽게 포기를 선택한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을 가장 위대한 비극,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으로 평가했다. 비극은 필연적으로 타락하는 주인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도록 연습시킨다.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왕 라이오스 왕과 왕비 요가스타의 아들로 태어났다. 라이오스 왕은 델피의 아폴로 신전에서 새로 태어난 아들의 운명에 관한 신탁을 문의한다. 신탁은 언젠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 것이라는 끔찍한 내용이었다. 라이오스는 갓난아기의 뒤꿈치를 꽁꽁 묶어 기어다닐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 라이오스는 급기야 신하에게 아기를 산에 버려 죽게 하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이 불쌍한 아기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던 신하는 아기를 근처 도시 고린도에서 온 목동에게 맡긴다. 목동은 아기를 마침 자식이 없어 애타게 양자를 구하던 고린도 왕 폴리보스의 왕비 메로페에게 바친다. 아기의 발꿈치가 부어있는 것을 본 폴리보스는 아기에게 발이 부은 아이, 즉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꽤나 의미심장하다. 오이디푸스가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는 바로 부모다. 부모는 자식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울타리인 동시에 자식의 성장을 막는 울타리이기도 하다.
오이디푸스가 두 발로 걷지 못하게 발을 묶은 자는 바로 그의 아버지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혹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홀로 선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예외다. 부모의 울타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영원한 유아 상태에 머무는 경우가 허다하다. 세월이 지나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사생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깨달음의 순간에 그는 홀로 서기를 시작한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신탁을 받고자 델피로 향한다. 신탁의 결과는 해결책이나 쉬운 답이 아니라 오히려 딜레마를 선사한다. 주인공은 이 딜레마를 헤쳐 자립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탁은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부모를 살해할 운명이라고 일러준다. 그는 자신의 끔찍한 운명을 피하고자 결단을 내린다. 즉, 고린도로 돌아가지 않고 델피 근처에 있는 테베로 향한다. 그러나 그곳은 오이디푸스의 친부모가 있는 도시가 아니던가. 테베로 향하던 중 오이디푸스는 세 갈래 길이 교차하는 곳에 이른다. 세 갈래 길은 플라톤의 표현을 빌리면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무시무시하고 이해하기 힘든 코라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로 들판이라는 의미인데 혼돈에서 질서의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의 장소다. 오이디푸스는 이 세 갈래의 길에서 전차를 타고 가는 이와 마주친다. 바로 테베의 왕이자 자신의 친부인 라이오스다. 누가 먼저 길을 가느냐 하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오이디푸스는 아버지 라이오스를 살해한다. 이로써 살부의 운명이 실현되고 만다. 여기서 라이오스는 오이디푸스의 친부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이오스는 인간이 극복해야 할 관습과 관행, 습관과 편견 등을 상징한다. 신화에 등장하는 부모는 어린아이를 자립하지 못하게 만드는 회방꾼이다. 스스로 온전해지기 위해 아버지로 상징되는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여기서 과거란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에게 부여된 정신적, 사회적, 역사적 얼개다. 스스로의 힘으로 서기 위해서는 이 얼개들이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점검하고 취사 선택해야 한다. 오이디푸스는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살해하고는 테베의 성문으로 향한다. 테베의 성문 입구에는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이들을 막는 괴물이 웅크리고 있다. 이 무시무시한 괴물의 이름은 스핑크스다. 스핑크스는 그리스어로 새로운 단계로
무모하게 진입하려는 사람들의 목을 조르는 존재라는 뜻이다. 스핑크스는 인간을 스스로 두 발로 서지 못하도록 숨을 끊는 무시무시한 존재다. 스핑크스는 머리는 인간, 등은 사자이면서 새의 날개를 가진, 즉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는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동물들의 복합체다. 스핑크스는 테베로 들어가려는 모든 이들에게 수수께끼를 낸다. 문제를 풀면 성문을 통과해 테베로 들어갈 수 있고, 문제를 풀지 못하면 곧바로 목을 졸라 죽인 뒤 먹어치운다.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에게 낸 수수께끼는 이것이다. 한 목소리를 가졌지만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오후엔 2발, 그리고 밤엔 3발로 걷는 것은 무엇이냐? 오이디푸스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는 4발로 기어다니고 어른이 되어서는 2발로 걷고 늙은이가 되어서는 지팡이를 더해 3발로 다닙니다. 라고 대답한다. 오이디푸스의 답변에 스핑크스는 당황한다. 이전까지는 누구도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핑크스는 경계를 지키는 역할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절벽 위로 올라가 몸을 던진다.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길을 막고 있는 스핑크스는 다름 아닌 오이디푸스 자신이다. 스핑크스는 오이디푸스가 버려야 할 과거이자 바로 자신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괴물이다. 다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 즉 자기 자신이라는 괴물을 죽여야만 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여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가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괴물과 대면하고 그것을 죽이는 일이다. 이 괴물은 스스로 2발을 땅에 딛고 저 높은 곳으로 시선을 향하는 모든 일상의 순간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 그러나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하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괴물이다.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에 대해 인간의 본성이나 운명 탓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실수와 약함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데모크리토스